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아이랑 자기주도 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이거 관련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아이랑 어떻게 스케줄 하는지를 좀 영상을 담아볼까 그 영상 켜서, 근데 저희 아이가 영상을 딱 카메라를 켜면 아이가 되게 조금 뭐랄까 프리즈가 돼요. 저처럼. 네,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도 영상 찍을 때마다 진짜 엄청 마음 막 이렇게 닫아듬고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영상 제작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이도 조금 뭐랄까 초크 영상이라고 하죠. 딱 카메라 들이대면 갑자기 이렇게 프리즈 되는 그런 거. 저희 아이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도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영상 통해서 저희 아이랑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어떤 가정에는 좀 쟤네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하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고 해서 좀 정보 공유 차원으로 소개해 드려 보고요. 이 역시 TMI예요. 그리고 too much information일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이 없다 그럼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언제나 말씀드리듯 저희 방식이 꼭 맞다가 아니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커피 타임처럼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영상 제작해 볼게요. 우선 저희는 스케줄링을 되게 주기적으로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좀 아이가 많이 해이해진다거나 조금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스케줄링 회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 뭐 밥 먹다가 자 우리 스케줄 한번 짜볼까? 다시 한번 스케줄 재정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가 이제 아이패드 통해서 작성을 해요. 내가 어떠어떠한 문제집을 하고 어떠어떠한 책을 읽고 싶고 나의 목표는 뭐고, 이런 식으로를 이제 나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시간을 이제 할당을 하라고 해요. 이 시간이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저학년과 고학년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학년 때는 제가 조금 더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결국은 문제도 새로운 걸 배울 때도 뭐 독서를 할 때도 아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걸 경험을 자꾸 기록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집 한 권을 끝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좀 예측을 해보자, 이런 거. 예를 들어 새로운 교재를 뭐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 뭐 Grammar for Great Writing이다. 그런데 뭐 First Chapter를 해봤더니 뭐 한 30분, 40분이 걸렸다. 플러스 알파 보통 10분 정도를 해서 나는 한 유닛을 끝났는데 뭐 50분, 60분이 걸리는구나 라는 산출이 나오고, 거기에 만약에 뭐 12개의 유닛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하면 일주일에 3번을 하면 얼마가 걸릴 것이고, 일주일에 2번을 만약에 이 교재를 활용하면 몇 개월이 걸리겠구나, 이런 산출을 아이에게 하라고 했어요. 아이가 곱셈을 할 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라. 이렇게 여유를 잡아라. 왜냐면 처음에 아이에게 스케줄 짜라 그러면 막 엄청 오바해서 막 짜요. 막 나는 뭐 무슨 수험생인 줄 알았어요. 막 하루에 막 6시간을 공부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엉뚱하게 짜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정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도록 같이 목표를 잡고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학년 때는 많이 이렇게 개입을 했고요. 고학년이 돼서도 살짝 여전히 그렇긴 한데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여전히 조금 짜요. 아니 놀기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이 컷다운을 하면서 스케줄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짜놓은 스케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이제 에어드랍으로 저한테 전송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제 거에다 붙여서 저의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이러쿵저러쿵의 로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제 짠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 제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가 뭐 오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의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희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주말에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뭔가 이렇게 엄청 힘들고 막 어렵고 이렇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공부로부터 해방돼서 노는 시간이 주말이 아니고 어차피 매일 하는 거,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의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주말이라고 안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요리를 해야 되고 뒷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주말 됐다고 밥 안 해?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밥하니까 너도 공부해야지. 넌 학생이고 난 엄마라서 어쨌든 너희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니까 너도 너의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 어차피 엄마도 요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아이들이 목격을 하니까 그냥 원래 그러는 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아이가 스케줄을 짜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주말이라고 공부를 막 엄청나게 더 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아이 스케줄을 보면 아이가 과목별로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그 이제 옆에다가 투자를 할 예정인 시간을 기재를 했거든요.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하기 전에 사실은 뭐를 먼저 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교육 있죠. 뭔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고 어딘가를 갔다 돌아오고 그거 시간을 다 제외한 그 나머지 따투리 시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산출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영 가는 뭐 월수금 같은 경우는 아이가 6시 15분에 와요. 아이가 저녁밥을 먹고 뭐 엄마랑 좀 수다하고 이러면 거의 한 7시가 되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이제 8시 반에 출발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6시니까 시간이 되게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아이 보고 계산을 하라고 하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같이 짜요. 전략이라는 거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짜요. 그거를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이거 스케줄링 하는 게 무슨 취미처럼 저도 몰랐는데 제가 첫째 아이가 아기 때부터 이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걸 했던 이유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어찌 보면 강박일 수 있는데 하루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되게 항상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기 때도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면 그 전에 나는 뭘 해야지 이런 스케줄을 좀 많이 짜던 스타일이어서 아이에게도 너가 언제 학교를 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이거는 너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이것도 스케줄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좀 대화를 유치원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둘째랑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관찰을 스스로 하게끔을 좀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뭐 일부러 뭐 교육적인 의미는 아니었고 제가 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아이가 월요일은 몇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화요일은 어떤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요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산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너는 언제 뭘 하고 싶어를 이제 넣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을 활용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학교 끝나고 나면 다 놀러 다니는 거거든요. 뭐 피아노 노는 거죠, 미술 돌고, 뭐 농구, 수영 이렇게 놀러 다니니까 그 노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침 시간밖에 없네? 나는 어차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그럼 아침 시간을 더 활용해야겠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독서 시간이 너무 현저히 부족하니 이제 읽어야 될 책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달려야 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읽을 수 있지? 그래서 좀 되짚어서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럼 난 독서 시간을 이때 잡아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입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아이의 생각이다 보니까 제가 너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책 봐. 이게 아니고 아이의 입에서 내가 그럼 책 읽을 시간이 없네? 그러면 나는 밥 먹고 나서 그 1시간을 이용을 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의 결론이 나요. 그 대신 엄마가 꼭 확보해 줘야 되는 건 아예 노는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이끌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로미오 앤 줄리엣처럼 금지된 사랑이 더 갈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못 놀게 하면 엄마가 내가 노는 게 싫은가? 이런 뉘앙스를 주시면 더 놀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반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되게 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놀면서 창의력도 키우고 뭐 협동심도 키우고 이런 거를 정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꼭 뭔가 스케줄링을 할 때 야 노는 시간도 확보해야지. 언제 놀 거야? 언제 놀 수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가 피아노 가는 것도 노는 거니까 벌써 다 놀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럴 때도 있어서 좀 아이가 엄마는 나에게 막 죽어라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인조이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구나.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래비트렉스나
레고 가지고 퓨용퓨용 하는 그런 놀이 시간을 정말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둘째가 만약에 좀 오빠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오빠도 사실은 혼자 노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럼 좀 둘이 좀 분리를 해서 오빠 시간도 되게 소중하니까 존중해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첫째의 그 시간 가치를 되게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를 취했더니 첫째가 좀 더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아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고 독서는 어느 정도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을지를 아이가 이제 찾아오고 엄마가 좀 조언을 해주는,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같이 팀워크 하듯이 뭔가 협업 조율하듯이 아이랑도 대화를 나누시면 그래도 엄마에 대한 반감심이나 이런 거는 좀 덜 생기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처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이 역시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저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아이가 그냥 게을러서 하기가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면 저는 또 아이에게 하루하루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아이가 만약에 또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라던가 뭔가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뭐 피곤해 한다거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거나 그러면 저희 반응은 아니 무슨 뭐 공부 죽어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내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좀 뭔가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지 막 죽어라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이랑 조율하고 스케줄링 하는데 도움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아이가 저학년 때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잘 모르겠고 막 그 교재라던가 이런 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랑도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달린다기보다는 책 육아, 정말 재미난 책을 아이랑 즐겁게 읽기, 그리고 수다하기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할 것 같고요. 저희 기점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희 둘째랑도 첫째랑 했던 것처럼.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중간 이후부터 조금 더 많이 독립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자기가 알아서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네.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이렇게 합을 보고 제가 이쁜이 작업을 제 컴퓨터 엑셀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이건 좀 주기적으로 뭔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좀 뭐랄까 아이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뭐 교재가 변경이 된다거나 뭔가 사교육의 일정이 변경이 된다거나 좀 뭔가 변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때 좀 맞춰서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학습 스케줄링을 하는지, 사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아봤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